근데 사장님은 아들을 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발에다 드리려고요. 마지막으로. 쳤네. 셋은 안 되니까 둘이어야 하니까. 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이거. 안 돼! 누가! 누가!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0화 재밌게 보셨나요?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더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미궁 속으로 갔던 10화였는데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 드라마가 최종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보고 나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그래서 도대체 소미의 정체가 뭐냐고 였습니다. 우선 이번 10화는 낙준이 강정구 형사와 현실에서 만났던 장면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낙준은 강정구 형사에게 우리 은호 어디 있냐고, 어디다가 팔아넘겼냐고 소리쳤는데요. 그리고 죽은 강정구는 낙준도 죽이고 거머리 같은 여자도 같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 형사 그만두게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소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확한 내막을 듣지 못한 채 강정구는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 미스터리한 관계와 상황이 이번 천국보다 아름다운 9화 내내 이어졌는데요. 죽은 강정구가 낙준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고 할 때 소미는 악마화가 되면서 강정구의 뒷목을 잡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미가 소멸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미가 한 말은 낙준만 구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자신이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소미의 이 말은 현생에서 진짜 낙준에게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했는데요. 9화에서는 영애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10화에서는 소미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이죠. 소미는 마음 가는 대로 해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준과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미가 자신의 꿈에 나타난 은호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자 낙준은 갑자기 돌변하며 소미를 추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낙준은 정말 은호라는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도대체 이 은호와 낙준 그리고 소미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그것이 이번 10화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해숙은 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낙준과 해숙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준은 약간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은호라는 이름의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죠. 소미의 기억 속에는 낙준이 은호를 잡아갔고 낙준은 강정구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딱 이 장면만 봤을 땐 낙준이 강정구에게 은호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보였죠. 당시 신문 기사에는 고아들을 불법으로 입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 양육비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었죠. 은호 이야기에 반쯤 미쳐있던 낙준은 소미에게 무섭게 접근했고 소미는 낙준을 한 방 먹인 뒤 사라졌습니다. 딱 이 장면만 보면 장르가 완전히 미스터리 스릴러로 바뀌는데요. 소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찾으면 찾을수록 낙준과 더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가 좋았다고 하죠. 아마도 현생에서 소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설정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낙준은 해숙이 소미 보고 영애라고 했을 때 소미는 영애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분명 낙준은 어느 정도 소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을 못합니다. 소미의 기억 속에는 낙준이 자신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최악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뒤이어 떠올렸던 기억 속에는 낙준과 소미는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서 내피셜을 돌려보면 첫 번째 가설은 낙준과 소미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소미를 처음 봤을 때 낙준이 소미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마도 소미의 실제 이름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낙준은 이미 해숙과 만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 중간에 소미가 끼어들면서 낙준과 소미의 은밀한 만남이 분명 있었고 급기야 소미가 해숙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낙준과 해숙의 아들 은호를 소미가 데리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이죠. 이에 낙준은 더 이상 소미와의 관계로 인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미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던 소미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주면서 그녀와 멀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피셜을 돌려보면 소미는 낙준이 해숙을 만나기 전에 이전 여자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호는 소미가 낳았지만 사이가 틀어진 낙준과 소미는 서로 헤어졌고, 여기서 은호를 데리고 간 사람이 소미가 아니라 낙준이 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낙준은 해숙과 함께 살 때 은호를 같이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은호를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낙준과 해숙이 누군가에게 입양을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강정구 형사를 통해서 불법 입양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입양한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던 중에 소미가 끼어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소미가 해숙의 젊은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주장을 몇 번이나 주구장창하고 있는데요. 지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단 2개의 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숙의 젊은 시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간을 초월하는 전생, 현생, 환생 등이 있어서 너무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정말 가늠이 되지 않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설정이어서요. 충분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미의 기억 속에서 낙준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 기억의 오류이고, 그날 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강정구 형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미의 기억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진짜 소미가 해숙의 젊은 버전이라면 지금 이 해숙이 2명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에서 현재 나이로 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로서 늙은 모습으로 천국에 살다 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젊은 시절의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은호가 자기 엄마는 이해숙이라고 했는데, 물론 소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쩌면 소미가 해숙이 맞을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늙은 해숙에게 알려지면 이게 상황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서로 모르는 척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숙의 젊은 부분, 잃어버린 기억이 바로 소미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좀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지만 낙준이 젊은 해숙을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너무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해숙을 소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 낙준이 자기가 초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소미가 기억을 다 찾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으로도 보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이제 11화 예고편 뇌피셜을 좀 해보면요. 소미는 낙준에게 왜 사장님은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소미는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데 해숙은 전혀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또 낙준에게 자신을 사랑하기는 했냐고 묻는데 낙준은 그걸 대답해주면 떠나주겠냐고 묻습니다. 소미가 되찾은 이 기억의 파편들로 인하여서 낙준과 소미의 관계는 더욱더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는데요. 소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낙준에게 들이대고 낙준 곁에 영원히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에는 셋은 안 되고 둘이어야 하니까 하면서 소미가 베개로 해숙을 보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소미는 굉장히 극단적인 캐릭터로 보여지죠. 그런데 낙준은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고 하면서 급히 교회로 달려가는데 아마도 사라진 해숙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간 것으로 보이죠.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센터장님은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준은 어떤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해숙은 캄캄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낙준이 안 돼 해수가 하면서 너무 다급하게 해숙을 부르고 있는데요. 카메라의 움직임을 봐서는 낙준과 해숙이 결국 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소미만 남고 해숙은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또 해숙이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낙준의 표정만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전 국민 한지민 정체 추리하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 피로감이 상당한데요. 이젠 좀 적당히 하자는 반응이 생길 정도로 한지민의 정체가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도대체 한지민 배우님이 연기하는 소미는 뭘까요? 제가 주장했던 해숙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면 낙준이 해숙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일까요? 불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는 천국 센터장님이 목사님에게 환생을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죠.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 환생을 한다는 것은 이곳 천국에서 나름대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되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은 너무 아쉽지만 목사님의 환생을 응원해 주는데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해숙을 집으로 보내주면서 이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에서는 어떤 떡밥들이 좀 풀릴까요?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논란의 도가니탕으로 갈 위험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큼 마음이 시원한 전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